안녕하세요. 우리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도 인생을 배웁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던 김종민의 가장 최측근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해서 출연료를 빼앗겼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종민도, 은지원도, 추성훈도, 블랙핑크의 멤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 김종민도 이제 사기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하죠. 얼마 전에도 매니저한테 사기를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출연료를 관리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매니저가 이제 돈을 빼돌린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신이 부주의한 탓에 저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거죠. 출연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자기한테 조금씩 줬답니다. 옛날에도 매니저한테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당했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주변 사람이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은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랍니다. 형 동생 하면서 10년 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은지원도 10년지기 형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추성훈도 마찬가지고요. 추성훈도 사기당해서 10억 이상을 날렸답니다. 10년 절친이 10억 파이트머니를 들고 나른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블랙핑크 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연예인들을 곁에 두고 자신과 항상 붙어 다니는 매니저들의 사기 행각이 심했다라는 거죠. 블랙핑크 리사는 10억, 추성훈도 10억. 김종민은 김종민대로 매렸답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2020년 6월에 이제 데뷔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매니저한테 10억대 사기를 당한 거죠. 친분을 이용하고 부동산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리사에게 돈을 받아서 결국에는 도박하고 탕진을 다했답니다. 근데 그 사기꾼, 그 매니저는 리사뿐만 아니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사기를 비슷한 식으로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둘이 아닐 거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추성훈에게 사기를 친 놈도 마찬가지일 거고 김종민에게 사기를 친 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놈들은 전부 다 아마도 사기를 쳤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나를 크게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사는 삶이 왜 이러냐라고 하지만 삶은 언제든 가장 가까운 최측근에게 화를 입는 건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질 때 고구려가 정말로 중국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내부의 적이 중국과 밀통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거죠.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추성훈 멋있었나 봅니다. 후배들에게 크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준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그 추성훈. 참 어이가 없었던 거죠. 형 동생하고 지냈던 10년 지기 형이 믿고 맡겼는데 파이트머니 다 날려먹어야 되는 거죠. 1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추성훈뿐만 아니고 은지원도 김종민도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할 때는 정말로 힘들게 개고생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날려먹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삶이 정말 무섭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런 꼴을 당하는 게 그냥 연예인들 뿐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하야에 나와갖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친절을 몸에 탑재하고 있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살갑게 구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지내고 하다 보면 쏙내도 틀어놓고 뭐 이래저래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정말 개인적인 것들도 얘기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기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까지 다 발라먹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제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정신 차리고 살아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간 삶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냐, 왜겠습니까? 사기쳐서 처벌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처벌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막장으로 지내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뭐 집행유예 받을 거고 상고하고 이래저래 하고 하면 뭐 별일 없으니까 안 걸려드니까 이래저래 저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놈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